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네. 문건에 동참한 그렇습니다. 거다. 조순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제 5가지 이유 정도 나와요. 네. 이유가 굉장히 이 많습니다. 문건에 예. 이게 1조부터 22조까지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왜 내가 박근혜를 반대하는가, 그래서 왜 이 녹취록을 작성하는가가 나오는데 그걸 전체로 쭉 취합해가지고 재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는. 첫 번째로는 박근혜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그래서 완전히 측근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박근혜가 업무를 하면서 지내보면 완벽히 꼭두각시예요. 지금은 능력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이 뭘 하겠다고 설치어 되는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완벽하게 꼭두각시라는 표현이 3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2쪽에도 나오고 20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00% 꼭두각시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쏙닥거려주면 그게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한나라당 당대표 한다고 설칠 적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어떻게 할지 거꾸로 나에게 다 물어볼 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오히려 조순재한테 물어보고 네,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검사받고 네.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요즘 특검 조사에서 그러니까요. 이른바 정호성 파일에 네, 보면 네. 최순실 씨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할지를 그렇죠. 지시하는, 예.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 나오면 또 그대로 얘기되고. 예. 근데 그게 놀랍게도 예. 최순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순재와 박근혜 시대, 이게 1980년대 초반, 네. 중반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더 멀리 올라가면은 70년대 네. 후반 시대이고, 예. 그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측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긴 했지만 네. 한마디로 너무너무나 인생살이가 미스터리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자체를 미스터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9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게 참 묘하다. 이해 안 가는 인생살이가 많다. 박근혜는 이해 안 가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미스터리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 말은 맞네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순재 2007년에 녹취록 읽어보면 예. 섬찟해요. 이게 녹취록의 19쪽에 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박근혜가 어떤 부정한 일을 지시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그랬다고 이 조순재 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례를, 영남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영남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부정입학, 네. 그다음에 재산의 편법 관리,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실상 지시를 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총장이 시키는 일만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총장한테 다 뒤집어 네. 씌워가지고 이게 이쪽에 걸쳐서 네.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비극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랑 같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박근혜는 절대 안 되니까 차라리 이명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녹취록 곳곳에서 예. 남기고 있는데요. 자, 16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MB,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MB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국가가 아니다. 나라 안 잃으려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되면 나라를 잃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 나는 저거, 그러니까 박근혜죠. 저거는 안 되겠다 이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MB를 제껴놓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한 방에 가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 비극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을 작성한 5번째 이유가 이어집니다. 네. 그 5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는 한나라당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상대 본선에서는 누구랑 겨누는 거예요? 정동영. 민주당이죠. 예. 그래서 당시 정동영이었죠. 예. 이 조순재 씨는 정동영 측에서, 즉 민주당 측에서 예. 민주당의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들 측에서 이 박근혜 문제가 잔뜩 담긴 이른바 박근혜 파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과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예. 박근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예. 거기에 얼마나 검은 그림자가 많이 들어오져 있는지를 정동영 측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박근혜가 되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려해서 네. 절대로 한나라당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것이 이제 3쪽에 소술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본 게임에 가서 불어버리면 게임이 안 된다. 바로 끝나버린다.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폭발력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네. 김대중 노무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결과는 이제 MB가 됐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도 특별한 공격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네. 2007년에 그 한나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수박 겉탈을 끼치고 그냥 맞아요. 가버렸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네, 최태민과의 맞아요. 관계에서 예. 그다음에 뭐 재산 부정 측정하는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예. 그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MB도. 개인 사생활 뭐 예. 에리카 김 얘기가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MB한테 박근혜 이 최태민 관계를 폭로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MB가 그런 사생활은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생활 거론하면 어때요? 저쪽에서도 사생활 거론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에리카 김도 등장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한 어떤 셈법에 의해서 이 의혹이 더 깊게 파헤쳐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 측에서는 네.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네. 굳이 뭐 다시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어져 나왔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행 뭐 그럴 수도 이었네요. 있죠. 그렇게 네. 넘어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 흘러간 마당에 다 모든 게 낱낱이 네.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그 녹취록 대화 중에 네. 최태민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네.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 녹취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보고 싶어하는 게 네.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네. 저도 요즘 그 특검발 뉴스 네. 또 여러 가지 뉴스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저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순재 씨가 이 녹취록에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더군요. 어떻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네. 물과 고기의 관계다. 물과 고기. 누가 물이고 누가 고기입니까? 최태민이 물이고 박근혜가 이제 고기라고 보는 거죠. 예. 자 14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문자가 네. 녹취록에서 11.6 그러니까 1909년에 일어나는 11.6이죠. 네. 11.6이 나자마자 박근혜 후보가 신당동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최태민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자가 물어보니까 14쪽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있다고 봐야죠. 계속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두환 전 의원이 다시 나오면 이거 하나 질문해달라고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준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스페셜 뉴스 게임 나오셨을 때 내가 야동까지 까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예.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탄원서도 있고.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 의원님.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19금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서가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근데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미 이명박 후보가 예.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 그냥 따로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예. 아니 이거는 알겠습니다. 되게 취미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파야 되는 게 제 직업이니까 지금 굉장히들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그 정도 표현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분들이 그때 검증이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거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시는 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이셨는데 예.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도원을 하고 오늘 월간 정도원 하는데 아니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특검팀에 예,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네.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여튼 정두원 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